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주제, 누구나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바로 컴플렉스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내게 화내는 사람도 있고요. 복잡한 교통 상황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이 꼬일 때는 계속 너무 꼬여서 해결이 안 되는 일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내가 괴로운 건 아니죠. 때로는 내 안에 내부적인 그러한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못났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일들이 잘 안 풀리지? 안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의식하지 못한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분석심리학자 카롤 융입니다. 그 스위스의 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병원장인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단어 연상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이 특정 단어를 들려주면 뭔가 머뭇거리게 되고 유독 느리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어떤 약점 또는 떠올리기 싫고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기억, 트라우마하고 관련된 단어라는 거죠. 개인을 괴롭히고 있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자극인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 컴플렉스는 때로는 나에게 뭔가 수치감을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하게 되고 화를 확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과잉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그러한 과거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컴플렉스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러한 컴플렉스 3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에 빠진 컴플렉스입니다. 시시포스 컴플렉스. 시시푸스는 고대 그리스의 코린토스라는 도시국가를 창건한 왕입니다. 원래요,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전략도 짜고 이러는데 사기꾼 기질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늘 이제 골탕도 먹이고 속이기도 하는데 감히 신에게 골탕을 먹이고 속이는 일을 일삼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화가 난 제우스 신이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이냐?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산 위로 갖고 올라갑니다. 끙끙끙끙 굉장히 멀리 높이 올라가요. 산 정상까지 가게 되면 그게 쭈루룩 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그 돌덩어리를 계속 갖다가 올립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반복적이고 희망이 없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거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시지프스 신화에서부터 비롯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지만 만족과 기쁨이 별로 그만큼 크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그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스튜어트 울프 교수가 시지프스 컴플렉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떨까요? 늘 바쁘고 막 정신없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는지 몰라요. 왜 이게 어떤 의미고 내 인생에서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는가? 그러한 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결과 성과를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허무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늘 바빠 나 할 거 많어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정말 내가 거기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지프스 컴플렉스를 요즘에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명 워커릭이죠. 일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에 너무 빠져서 이걸 빨리 다 맞춰야 되고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고 마치 나 혼자 지구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다가 보면은 신체적으로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늘 나는 휴가 한 번 못 갔네. 행복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한 질 높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사는. 그러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번아웃이라는 거 있죠. 번아웃. 내가 신체적으로 다 소진돼서 타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다 지쳐가지고 다 못하게 되고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소진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욱 현명해져야 되겠죠. 신이 만들어 놓은 형벌을 우리는 이제 조금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일을 약간의 균열을 깨뜨려 보는 거 해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냐 나한테. 그리고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중요한 일에는 내가 좀 더 투입을 하고 아닌 일에는 조금 빠지고 이런 일도 해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컴플렉스는 트롤 컴플렉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개구쟁이 스머프 기억하시는 분,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시네요. 네, 80년대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개구쟁이 스머프, 뭐든지 투덜거리는 스머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점심이 맛이 없다. 우리 상사는 왜 저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어쩐가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씩은 불평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가 바로 트롤 컴플렉스입니다. 트롤 컴플렉스는 스칸디나비아 민속 신화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트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트롤은 공통적인 거가 굉장히 나빠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게 어떤 거야 하고 논쟁을 하거나 이러한 트롤 컴플렉스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주변에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에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너무나 지배적이거나 부모가 억압적이거나 그러면 이거 아닌데 라고 불만을 가지지만 감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대들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속으로 저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지고요. 또 형제가 있을 때도 형제를 너무 지나치게 비교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애들이 굉장히 민감하면서 저거 형이 사실은 저거 아닌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불만을 반항을 하거나 아니라고 대들기보다는 겉으로만 네 그러고는 속으로 불만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늘 뭔데? 왜 저런 거 하라 그래? 늘 냉소적이고 우리 회사는 안 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냉소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너무 진짜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수직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런 데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옆 사람이 계속 불만하죠. 전염됩니다. 옆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 좋잖아요. 그 속도보다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 조직에 한 명의 트롤이 있게 되면 그 전체가 다 트롤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사회에서 이런 트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가 지금 SNS입니다. SNS에 내 불평, 불만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트롤링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인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대나무 숲에도 한두 명이 쓰기 시작하면요. 다 그런 부정적인 거로 다 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봤거든요. 근데 그 뇌 자체도 건강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 불만을 하는 거는 나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도 갉아먹는, 그 조직을 갉아먹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긍정적이게, 그리고 방어적인 비관주의는 괜찮습니다. 약간의 불평, 비판이 사람들의 유대관계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발전이 있게 되고 그 조직에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노벨상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역사상 두 번째고요. 그런데 문학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노벨상, 우리나라는 어쩌면 약간 노벨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벨 과학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못 받는 건 왜 그럴까?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절망감, 회의감, 분노, 열등감, 수치감, 공허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거가 바로 이 노벨상 컴플렉스입니다. 자기 목표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못해요,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이거밖에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벨상 컴플렉스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례로 이제 화학 분야에서 최초로 공유결합 모형을 설명한 길버트 루이스라는 학자는요, 노벨상 후보를요 35번씩이나 올라갔다 그래요. 35번을 후보자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이러면서 아마도 이번에는 받겠지 그러는 세월 동안에 이제 안 된다라는 그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모든 것이 쇠약해지면서 죽음을 맞이할 건 아닌가. 노벨상에 대한 집착이 학자들의 어떠한 더 연구할 수 있는 열정이라든지 진실성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노벨상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훨씬 더 크고요. 목표 지향적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요. 도리어 게으름 피워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야. 내가 저기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결국 여러분들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야. 해서 마지막 노력 안 해버립니다. 성취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패를 자초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 완벽주의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이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 우선 파악을 하세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내부적인 힘이 뭔지 파악을 하고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에 지배 당할 것인지 아니면 컴플렉스를 활용할 것인지 이거는 오로지 여러분들 자신의 선택입니다.